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 토트넘의 경기. 이번 시즌 승격팀이기도 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역사가 있는 팀이죠. 리그 우승 경력도 있고 유로피언컵 시절 2회 연속 우승도 했었던 팀.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번 경기에도 페리시치가 선발로 나오면서 지난 울버햄튼 경기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페리시치는 이번 경기를 보고 느낀 게 확실히 토트넘의 다른 측면 수비 자원들보다는 클래스가 있다. 수비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공격 상황에서도 깔끔하고 날카로운 모습. 에메르송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크로스가 다르더라고요. 노팅엄 포레스트 또한 3백으로 나왔습니다. 공격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제시 링가드가 있고요. 전반 5분 만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쉽게 갑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케인 경합 과정 이후 쿨루셉스키한테 공이 연결됐고 쿨루셉스키가 공을 몰고 가다가 들어오는 케인에게 좋은 패스를 줍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센터백 2명 사이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2명을 끌고 간 덕분에 반대편에 공간이 생겼고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과정을 보면 상대 센터백 쿡이 붙어줬는데 경합 이후 쿡이 수비 복귀하는 것보다 케인이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의 슛이 임팩트가 완벽한 슛은 아니었지만 골키퍼 입장에서 보면 수비에게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서 슛 방향을 확인할 수가 없었죠. 전반 15분 손흥민 선수의 아까웠던 슛 장면. 벤 데이비스 슛이 막히면서 세컨볼이 발생하는데 이게 손흥민 선수에게 갑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걸 잡지 않고 그대로 골대 우측 상단으로 감아차는데 아쉽게 살짝 빗나가고 맙니다. 이게 들어갔으면 손흥민 선수가 부담을 좀 덜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1대0으로 전반이 종료되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현지 중계에서 데이터 하나가 올라오는데 해당 경기에서 전반전에 선수들이 기록한 터치 숫자, 안타깝게도 손흥민 선수가 전반 동안 기록한 터치 숫자가 12회밖에 안 되는 모습. 이게 손흥민 선수의 폼을 논하기 전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빌드업 상황에서 로메로의 부재가 꽤 큽니다. 로메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요리스의 롱볼 숫자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로메로가 있던 개막전에는 요리스의 롱볼이 4회, 로메로가 없는 노팅엄 포레스트전에는 요리스의 롱볼이 무려 18회. 요리스의 롱볼 숫자를 보는 이유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 선택이 골키퍼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뒤에서 공 돌리다가 이제 진짜 패스할 데가 없을 때 골키퍼한테 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빌드업 상황에서 산체스한테 공을 일부러 안 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산체스가 빌드업 상황에서는 해주는 역할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리스가 볼 처리가 많아진 거죠. 실제로 이 롱볼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중볼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토트넘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달되는 패스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콘테 감독의 수비 중심 전술. 콘테 감독의 전술을 보면 뭐 극단적으로 버스를 세우는 수비 전술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수비 간격을 좁힌 채로 수비하는 스타일입니다. 보면 손흥민이 전술의 희생양이다 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단 손흥민만 전술적인 희생을 하는 건 아니고 손케쿨 모두 힘든 경기를 펼치긴 합니다. 수비 상황을 보면 손흥민도 그렇고 쿨루셉스키도 그렇고 심지어 케인도 굉장히 내려오죠. 내려온 만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부담은 공격수들의 몫이죠. 그렇다고 공격을 안 할 수도 없고 보면 미들은 못 따라오고 손케쿨 3명이서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아쉽지만 이게 또 팀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팀이 중요하냐 손흥민이 중요하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기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60분 손흥민 선수의 유효슛 장면 역시 이번에도 손케쿨 3명이서만 공격하고 있죠. 쿨루셉스키가 손흥민 앞쪽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은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위치가 슛보다는 케인에게 패스가 좋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스루 패스를 하는데 이걸 수비가 클리어하고 손흥민 선수가 다시 잡아서 상대 수비를 따돌린 이후 슛,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72분에 손흥민 선수는 히샬리송과 교체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확실히 자신이 교체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죠. 자신의 교체 사인이 나오자 불만을 표출하면서 걸어 나왔고 벤치에서도 불만을 표출했죠. 그냥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분명 해당 경기에서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득점을 못하고 교체되는 손흥민 선수 본인이 제일 아쉽겠죠. 뭐 그냥 손흥민 화이팅. 물론 오늘 교체 같은 경우는
토트넘 일정을 보면 목요일에 경기하고 토요일에 경기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챔스 조별 예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납득이 가는 교체이긴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해서 교체가 된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뭐 쉴 수 있을 때 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시즌 중에 부상자가 나오면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올해 월드컵도 있고 뭐 혹사보다는 낫다 정도? 그리고 80분에 케인이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데 여기서 또 히샬리송이 공을 따라가서 볼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크로스를 통해 도움을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콘테 감독의 교체 카드도 적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0대2로 토트넘의 승리. 그래도 콘테 감독이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에게 손흥민은 내가 이 팀에서 갖고 있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선수이다. 만약 내 딸의 남편감을 찾는다면 손흥민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지금은 득점을 못해서 힘들겠지만 손흥민은 항상 내 목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콘테 감독한테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 어떤지 명확하게 표현을 했고 당분간은 이렇게 손흥민 선발, 히샬리송 교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일 3시 45분 웨스트햄과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